이 결혼 엄마는 반대한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일이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엄마가 볼 때는 네 인생이 걱정돼서 그래. 여러분은 혹시 첫 만남에서 예비 며느리를 바로 거절하신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더구나 그날이 추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예비 신부를 데려온다고 했죠. 저는 아침부터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감을 처음 본다는 게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밤새 잠을 설치면서 무슨 음식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고민했습니다. 추석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가 아끼는 홍차 세트도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하길 그 아이가 요리를 배워서 손맛이 좋다고 했거든요. 식사 후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이상한 것이더군요. 때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김 씨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예감이었는지 몰랐지만 김 씨가 이제와 생각해보면 어쩌면 모성의 직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죠. 문을 열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그 아이, 예비 신부가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짙은 화장에 염색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태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어설픈 목례 한 번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태도. 김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보여준 더 충격적인 행동들은 그 뒤에 이어졌으니까요. 김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을 보고는 어머,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아요.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음식 좀 사올 걸 그랬네요. 라며 무심히 내뱉은 말에서부터 고향에 계신 시아버지 산소의 성묘도 가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는 모습까지.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김 씨가 준비한 차를 마시던 중 실수로 김 씨가 아끼는 찻잔을 깨뜨렸는데 그때 보여준 반응이. 김 씨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비 신부는 찻잔을 깨뜨린 후에 소름 끼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골동품 같은 거 왜 쓰세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제가 나중에 예쁜 찻잔 세트 사다 드릴게요. 그 순간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찻잔은 김 씨 어머님께서 결혼하실 때 물려받으신 것을 김 씨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3대째 내려오던 집안의 소중한 유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김 씨가 더 마음 아팠던 건 그 예비 신부의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쓰는 김 씨가 구식인 것처럼, 자신이 새 것을 사주는 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구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아니,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없다는 걸요. 제가 아끼는 찻잔 하나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아이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 거실에 걸려있는 선친의 사진을 보더니 어머, 이런 옛날 사진은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웃으며 어머니, 민지가 농담한 거예요. 라고 했지만 김 씨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집안의 전통과 가치관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가 말이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비 신부는 계속해서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바꿔야 해요.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처럼 말이죠. 김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의 전통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은, 3대째 이어온 우리 가족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구식이라는 이유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비 신부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가정의 어른으로서 내려야 할 힘든 결정이었죠. 김 씨는 결국 아들을 부엌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 결혼 엄마는 반대한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한 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일이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엄마가 볼 때는 내 인생이 걱정돼서 그래. 아들은 처음에는 김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김 씨가 며느리감의 태도와 언행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자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씨가 이런 말을 했을 때였죠.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사랑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진 않아.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아야 해.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전통이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너의 행복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지금은 내가 너무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왜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태연 씨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 씨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거려. 거실로 돌아와서 김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도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아가씨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맞추려 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예비 신부의 반응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김 씨로 하여금 그 순간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신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듯 말하고 나선 더욱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비록 이런 구식 가정에서 자랐지만 태연이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시니 태연이도 이런 거죠? 전 정말 실망했어요. 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사드리려고 처음 방문한 시댁에서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태도, 그리고 구식 가정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그 아이의 진심. 김 씨는 우리 가족에 대한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태연아, 네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나는 너만 믿어. 우리 그냥 결혼하자. 부모님 허락 없이도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김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결혼하자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부모 면전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가족의 의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정말 김 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건 그 순간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예비 신부를 말리지도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김 씨는 아빠 없이 아들을 키우면서 그토록 가르치려 했던 가족의 가치, 부모 공경의 마음,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고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돌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김 씨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구식 집안의 모습들 SNS에 올리면 재미있겠죠? 그 순간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아들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 예비 신부의 협박과 같은 발언에 김 씨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로서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됐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죠.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SNS에 올리고 싶다면 올리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아가씨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구식이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구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자부심이 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죠. 이 집의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할머니께 물려받은 찻잔.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추억이에요. 당신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나 봐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김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예비 신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에요. 아가씨는 우리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더 확고해지네요. 그런 당신에게 우리 아들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예비 신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제가 태연이랑 결혼하면 이런 것들 다 바꿀 거예요. 태연이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은 그냥 가끔 찾아뵙고 용돈이나 드리면 되잖아요. 그 순간 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계속해서 놀라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이 집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것인지,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고치듯 김 씨 가족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건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민지 씨의 당당하고 솔직한 모습만 보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에요. 그때 예비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 필요 없잖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며. 발끈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민지 씨, 방금 한 말 들었잖아. 비굴하다라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비굴한 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순간 김 씨는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심어준 가치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하지만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그 아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애초에 안 맞는 거였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태연 씨도 결국 엄마 말대로만 사는 마마보이였던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연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얼굴이 불끄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연 씨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친구 말로는 그 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엄마, 이제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먼저 알아보시고 막아주셔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남자가 둘이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집안이 좋은 남자들이었죠. 그제서야 김 씨는 그날 그 아이가 보여준 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집 구조를 자세히 살피던 눈빛, 김 씨에게 아들의 직장과 연봉을 자꾸 확인하려 했던 태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예비 신부의 SNS였는데요.
우리 아들의 친구가 보여준 그 아이의 SNS에는 결혼은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식의 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더군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도 써놨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느꼈던 불안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미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저를 속이지 않았던 거죠. 태연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엄마의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한 거거든.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김 씨 가슴 한켠이 계속 불안했던 것도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위화감도 모두 김 씨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 내가 주목했던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 우리 집에 들어설 때부터 이것저것을 눈으로 훑어보던 모습,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1년 남짓 지났을 때 김 씨는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인사를 올 때부터 달랐다고 하더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져온 선물도 정성스럽게 포장해 왔대요. 특히 김 씨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집 거실에 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먼저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연이와 인연이 된 지수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번 주말에는 그 아이가 다시 우리 집에 온다고 해요. 이번에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온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배워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번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하던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가족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사진 속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김 씨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자식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하지만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가족의 만남이고 서로의 가치관이 어우러지는 일이에요. 첫 만남에서 느낀 부모의 직감이 틀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엄마들의 마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품성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그날 예비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던 거죠. 지금 우리 아들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인연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가끔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수십 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그 특별한 감각.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연아, 네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엄마는 너희 둘을 진심으로 축복한단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